후보 수석대변인 김현입니다. 오후에 논평을 저희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저께 단원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실종자 가족을 만나러 진도를 향하던 유족들을 사찰하고 미행하다 적발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던 날 뒤에서는 사찰 행위를 자행하는 정부의 표리부동함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산의 눈물과 한숨, 경기도민의 받은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붕괴되고 생계조차 막막한 유족들을 사찰한 이유가 진짜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불법 사찰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 유족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을 묵고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과로 그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울분 섞인 요청을 불법 사찰로 응답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찰의 불법 사찰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부 차원의 사과와 함께 지금까지 경기경찰청 정보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서가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불법 사찰을 주도한 자가 또한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찰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보고드릴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에서도 이미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고 지난번 청와대 앞에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유족들의 방문에 있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인도를 걸어 다닐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마저도 이 정권은 못 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오시고 나서 얼마나 큰 폭의 개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청장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남경필 후보의 보육정책 철학의 빈곤과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보육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경기 지역 보육교사 7만 명을 2019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단계적 공무원화 공약은 엄마 행복 정책입니다. 남경필 후보는 상대 공약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정 부담은 국가적 제한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동의하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남경필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일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최근의 교육 관련 헌법 추세는 국가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탐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7만 명의 단계적 공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제한으로 향후 국가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 전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보육교사 중 70.7%가 보수에 불만족하고 46.5%는 이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보육교사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개혁하겠다는 김진표 후보의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할 망정 마치 포퓰리즘 공약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셋째,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관련해서 재정부담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의 빈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MB 정권에서 환경 재앙을 불러온 4대강 파괴 사업은 복지 예산을 줄여서 2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9년 인터뷰에서 남경필 후보는 2012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낸다는 속도전에서 벗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4대강 파괴 사업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남경필 후보의 발상에 대해 전환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남경필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대해 현실성 부족과 재정 부담을 걱정하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후보의 이러한 주장과 인식에 대해서는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남경필 후보는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단계적 공무원에 대한 진짜 검토를 한 후에 김진표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김진표 후보는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경기도 보육교육의 근본적 해결은 김진표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남경필 후보가 보육은 국가 책임이므로 보육교사조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 지난 대선 공약 중 보육비 지원 공약은 여야 모두가 찬성했다.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만 곧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보육정책의 핵심은 부모는 더 안심하고 교사는 더 보람있고 아동은 더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된다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육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은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김진표 후보의 건설적인 공약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마시고 함께 보육은 교육이고 교육이 잘 돼야만 대한민국에 장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계신 남경필 후보 역시 머리를 맞대고 출산율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심각하게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부모 입장으로 되돌아서서 이 문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